안녕하세요. 굿데디 굿디입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매출 잘 나오시나요?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예전만 못할 겁니다. 해외 구매 대행 시장이 어려워졌죠. 해외 구매 대행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시장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아시다시피 알리와 테무 그리고 시인까지 국내 시장에 들어왔죠. 시장에 들어왔다기보다는 어떤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리가 먼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좋은 효과를 받고, 그것을 본 테무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죠. 쉬인도 슬금슬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는 종합 쇼핑몰 느낌이고요. 쉬인은 패션, 의류, 잡화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리와 테무의 매우 저렴한 상품에 혹하고 있는 상황이죠.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중국 상품 품질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엉터리 제품들이 많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기준으로는 쓰레기 상품이 넘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를 이제 막 접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구매를 직접 해보고 물건을 받아보는 그런 경험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이 시간이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특히 알리가 국내 물류 창고를 두기 시작하면 반품이 더 원활하게 되고, 오늘 배송, 로켓 배송 같은 그런 물류를 갖추게 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이것을 견제하고 있는 업체가 현재 국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쿠팡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쿠팡의 상당수의 물건들은 중국에서 제조돼서 국내로 수입된 상품이에요. 물론 수입 비용, 인증 비용, 물류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가에 한계가 있겠죠. 알리가 이러한 기반을 만들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지만, 시장을 장악한다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쿠팡을 넘어설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포함되어 있죠. 지금은 중국 직구의 과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알리와 테무에서 직구를 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구매를 하고 또 실망을 하고, 그럼에도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또 뽑기 하듯이 다른 것들 구매하고 또 실망하고를 어느 정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도래할 때쯤 빠르게 반품이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객들은, 특히 우리나라 고객들은 돌아설 겁니다. 쿠팡과 알리테무의 차이점은 쿠팡의 경우 당일 또는 2일 배송이 된다는 점이고요. 무료 반품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사실 이런 부분은 셀러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중국 직구는 그게 좀 어렵죠. 또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에 요즘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리나 테무에서 소싱하는 그런 바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량 등록은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 같은 것들이 다 영문으로 돼 있잖아요. 알리나 테무에서 한글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상품들을 긁어와서 그대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리랑 테무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각종 포털 사이트나 언론 사이트 이런데 사이사이 광고 노출이 되거든요. 이런 광고가 이제 구글 광고예요. 구글에서 진행하는 광고인데, 구글에서 광고비로 알리나 테무가 사용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어느 정도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최소 250만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돼요. 250만원 미만짜리 광고도 있긴 하지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고객이 어떤 상품을 쿠팡이든 11번가든 오픈마켓에서 검색한 기록이 있다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똑같은 상품 또는 비슷한 상품이 광고로 노출이 되는데요. 그냥 노출되는 게 아니죠. 특가 1,000원,
첫 신규 구매 뭐 이런 특가 이런 걸로 1,000원대 금액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알리테무 상품을 그대로 긁어 와서 판매하는 행위는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이자 돈 낭비입니다. 그나마 브랜드 위주로 진행하는 미국, 유럽, 일본 구매 대행이 현재로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고, 중국은 도매 사입을 통해 쿠팡, 로켓크로스를 활용하는 게 최선이다. 단 효자 상품을 만들어서 꾸준히 중국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알리템으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이전에도 영상에서 다룬 적 있고요. 전혀 그때 전혀 상관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만약에 알리가 국내에 비용을 더 투자해서 물류센터까지 만든다면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중국 효자 상품을 만들어서 꾸준히 판매를 하거나 미국, 유럽, 일본 같은 타국가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는 구매 대행이 현재로서는 현명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조금이나마 마진을 더 챙기고 브랜딩까지 계획하고 있다면 더 늦지 않게 소량 사입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도요, 뭐 이렇게 난무하는 알리테무를 제한하고자 국가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사실 FTA 같은 양국 간의 무역 협정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풀어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가장 많이 논의하는 거는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런 유해 성분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알리나 테무에서 보면 이런 비금속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액세서리죠. 액세서리들에서 이런 유해 성분들이 검출되고 있다는 거. 저희 어머니도 이런 거 몇 개 사셨는데 제가 이 기사를 바로 캡처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아무튼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이 알리테무에서 은근히 물건을 잘 사세요.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자, 아무튼 간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장 경제 같은 지금 상황에 알리테무가 뜨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얘네들 너무 싸. 그러니까 품질이 좀 떨어져도 비록 내가 뽑기에 실패를 하더라도 사고 보는 거죠. 물건이 오긴 오니까. 가끔 엉뚱한 걸 보내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건 대부분 소수고, 진짜 물건이 오긴 오거든요. 그리고 받아보면 그런 대로 괜찮거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조라고 그랬나요? 알리바바에서 2조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규모를 국내에 투자해서 물류센터를 짓고 쿠팡처럼 다양한 지역에 물류센터를 확장해서 짓는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에서 중국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나라지만 다양한 방향을 가지고 수익화에 도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꼭 구매 대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수익화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 좀 도전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어차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작업은 똑같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구매 대행 시장, 특히 중국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올해 계속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큰 이슈 그런 것들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울 거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중국 구매 대행 시장보다는 브랜드 시장, 미국, 유럽, 일본 같은 그런 쪽으로 구매 대행을 한번 방향을 좀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마진이 좀 박하니까 마진을 조금이라도 챙기는 걸 좀 바란다면 소량 사입을 통해 국내 이제 로켓 크로스라든가
이제 알리에서도 그런 비슷한 걸 시작할 것 같은데 알리에 입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있어야 되겠죠. 쿠팡 로켓크로스 같은 경우는 작은 규모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켓크로스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로켓크로스도 사실 지금 거의 끝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끝물인데 그래도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상품들을 발굴해서 누가 먼저 가져오기 전에 먼저 선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로켓크로스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 더 어렵지만 스마트 스토어도 도전을 해볼 만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다양한 플랫폼에서 판매를 또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이 온라인 이커머스는 제가 지금 로켓크로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얼마나 낮은 마진을 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느냐, 박리담이죠. 매출이 1억이 나와도 내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1,0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도 규모 경제이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은 점점점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효자 상품만 만들면 중국 상품 아직도 판매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가져가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데가 많지도 않고요. 저도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기에는 좀 그렇다. 기회가 되면 어떤 시점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그런 기회가 오기를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현재 상황, 정말 나는 구매대행 잘하고 있어, 나는 중국 구매대행으로 매출 잘 나오고 있어, 나는 대량 등록으로도 잘하고 있어, 나는 확실히 예전보다 못한 것 같아, 지금 매출이 많이 죽었어요, 이런 다양한 의견들만 남겨주시면은 저도 읽어보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는 얼마 안 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 구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끼리만이라도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자주 녹화를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안 난다는 건 좀 사실 거짓말이고, 영상을 찍을 만한 어떤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기 위한 어떤 정신적인 예, 그리고 그런 여유 있잖아요. 정신적인 어떤 마음적인, 심적인 이런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실 조금 버겁습니다. 그래도 못해도 그래도 영상 어느 정도 좀 올려서 그나마 구독하고 계신 분들하고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자료를 정리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를 매일 정리를 꾸준히 하면 좋은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아직 컨텐츠로 쓰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로켓크로스에 대한 어떤 개념 정도는 익힐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좀 알려드릴까 하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영상이 안 올라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시도록 하시죠. 오늘 이야기는 그냥 요즘 시장 경제, 해외 구매 대행, 그리고 알리 테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고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뻔한 내용이고 기사를 조금만 찾으면 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매 대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정말 지금은 정답일지, 정답을 저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